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오케이. 좋아요. 네. 진행해요. 잠시만.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어, 이번에 발표할 건 이제 NLP로 이제 GPT-1입니다. GPT-1은 이제 GPT-4까지 이제 계보를 잇는 모델 중에 첫 번째 오픈 AI의 모델로서, 음, 네, 그냥 단순한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NLP다 보니까 이제 GPT 같은 계열이 랭귀지 모델링 베이스를 두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을 활용해서 이제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랭귀지 모델법에 대해서 개발을 해왔고, 예, 각종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하여서 이제 각종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끔 바꾼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GPT-2부터는 거의 이제 제로샷을 위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 GPT-1은 이제 벌트와 같은 해에 나왔지만, 벌트보다 이전에 나온 논문으로서 아직 이제 제로샷에 대한 그런 성능 지표는 없고, 여기서도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파인 튜닝을 시키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연구의 한계로서는 기존에는 이제 인터넷상에 널려있는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훈련된 임베딩 벡터, 뭐 엘모의 임베딩 벡터나 이제 아니면 전체 말뭉치의 통계값을 위주로 활용하여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대규모 텍스트 말뭉치를 활용을 하게 됐는데,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제 그 단어 수준에서만의 관계를 캡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랭귀지 모델링 방법이 좀 더 단어 수준을 넘어서 문장 수준의 좀 더 의미론적인 관계를 캡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언슈퍼바이드 프리트레인인데 뭐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존 이제 NLP 작업에서는 주로 LSTM과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근데 LSTM도 이제 롱텀 디펜던시를 해결했다고 이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엄청난 길이의 이제 말뭉치에서는 제대로 동작이 하지 않는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을 사용해가지고 LSTM보다 높은 롱텀 디펜던시를 해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널리티cs 트레이닝 오브젝트, 즉 보조 훈련 목표를 두게 되는데, 이제 보조 훈련 목표라는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펑션을 이제 두 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래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보조 훈련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POS나 POS 태깅하고 엔티티 인식, 즉 글자가 과- 어느 속성에 위치해 있는지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보조 목표를 가져갔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른 보조 훈련 목표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레임워크로 보면 GPT-1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처음엔 프리트레이닝 과정과 파인 튜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투 스테이지의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일단 GPT가 언스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은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랭귀지 모델링, 즉 단순히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기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K는 윈도우 사이즈고 P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고, 이건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언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토큰부터 마지막 토큰까지가 주어졌을, 그러니까 첫 번째 토큰부터 n-1번까지 토큰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제 모델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WE가 이제 토큰 임베딩 매트릭스가 이제 즉 임베딩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고, U는 저희의 그냥 입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걸로 이제 첫 번째 H0를 구하고 이거를 모든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에 통과시킴으로써 최종 마지막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과 이제
저희 인베딩 매트릭스랑 이제 행렬 곱을 해줘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후에 최종적인 마지막 토큰, 가장 높은 확률 값의 토큰을 내뱉어주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현재까지 주어진 모든 토큰들을 보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훈련을 수행합니다. 그다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즈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모델 구조를 보시면 GPT-1은 벌트와 비슷하게, 물론 GPT-1이 먼저 나온 논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 태스크에 대해서 추가적인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사진이 조금 아래에 있어가지고 일단 우선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목적 함수는 다음 이 리니어 레이어만 부착시키기 때문에 모든 입력 데이터가 x가 들어올 것이고, 이에 대한 y를 네, 어, 아래로 그냥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모든 x에 대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y를 이제 맥시마이즈 로그 프라블트에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목적 함수가 수행을 될 거고, 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보조 훈련 목표는 무엇이냐? 이 보조 훈련 목표는 저희가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랭귀지 모델링 기법으로 수행을 할 때에도 이제 파인 튜닝 시에도 랭귀지 모델링 기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파인 튜닝 할 시에 그 랭귀지 모델링 기법이 아래 이제 L1, 로스 1이라고 이제 지정이 되었고, 이때 U라고 지정한 것은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를 엄청난 텍스트 코퍼스로 진행을 했으면 마지막 파인 튜닝 할 시에는 파인 튜닝에 적합 파인 튜닝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랭귀지 모델링 기법을 수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적 함수가 이 L1이고, L2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파인 튜닝한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수행하고 싶은 태스크에 대한 목적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을 이제 더하고 여기 이제 L1 랭귀지 모델링 로스에는 그냥 단순히 람다를 곱해서 스케일링을 진행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 L3를 최종 로스로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 텍스트 프레딕션과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이 동시에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 쓰는 데이터는 이제 파인 튜닝에 사용할 데이터이고, 만약 여기서 뭐 토픽 주제 분류 태스크를 풀고 싶다 하면은 이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0과 1 이진 분류를 수행하는 로스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이 텍스트 프레딕션은 그냥 그 토픽 클래시피케이션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링 기법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GPT 이제 모델에서는 총 4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도 마치 벌트와 비슷하게 각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부착시키는 토큰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토큰 즉 S 토큰과 그다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E 토큰을 부착시켜서 이걸 이렇게 부착시킨 토큰에 대해서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 최종적인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해서 이게 이제 이진 분류나 다중 분류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얘 태스크가 어 이제 얘는 이제 전제랑 이제 가설을 이제 분류하는 태스크 같은데, 얘도 클래시피케이션과 유사하게 스타트 토큰과 가설, 그다음 이제 델리마라는 토큰인데 얘는 정확히는 이제 달러 토큰을 넣게 됩니다. 즉 스타트 토큰 전제, 달러 토큰 가설 하고 엔드 토큰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익스트랙트 토큰을 넣음으로써 최종적인 트랜스포머와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하여 이제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밀러리티는 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진 않지만 트랜스포머를 2개를 씁니다. 즉 만약에 구하고 싶은 이 문장 2개에 대해서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싶다 하면 트랜스포머 2개를 사용하여서 각각의 최종적인 그 피처를 뽑게 되고,
그 피처를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새로운 리니어층에 넣어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퀘스천 앤서링, 퀘스천 앤서링과 이제 이런 멀티플하게 초이스를 해야 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각각의 트랜스포머, 만약에 여기 위 예시에서는 이제 세 개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싶다 하면은 각각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리고 리니어를 통과해서 이를 단순히 이렇게 플랫 차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높은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위 태스크의 예시로는 만약에 질문과 답변이 4개가 있으면 무엇을 고를 거냐라고 하면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가고, 물론 이제 답변이 여기서 n개라고 치면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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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답변 2, 답변 3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과시켜서 그냥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것을 뽑아내게 됩니다. 네, 컨트리뷰션은 이제 언스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했다는 건데, 확실히 이제 인터넷에 있는 대규모 텍스트 코퍼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당연히 성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를 또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함으로써 태스크 NLP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태스크를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NLP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의 교체가 상당히 많거나 파인 튜닝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런 GPT-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리니어 레이어를 부착시키고, 그리고 이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최소한의 토큰만을 부착시켜가지고 각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비교적 파인 튜닝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서브 오브젝트 펑션이 이제 이런 보조 훈련 목표를 도입하여서도 레이블된 데이터 C, 즉 파인 튜닝 할 때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북코퍼스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북코퍼스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으며, 난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엘모는 문장을 모두 섞어버려서 롱텀 디펜던시를 학습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 북코퍼스 데이터셋이라는 게 되게 동화책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동화책 같은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문장 컨텍스트가 넓어가지고 LSTM이나 다른 모델들은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 근데 이런 비교적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보다 롱텀 디펜던시가 괜찮아가지고 학습이 좀 더 원화, 원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델의 상세한 설명은 기존의 트랜스포머와 이제 동일하게 768차원의 레이어는 12개, 어텐션 헤드는 12개, 그다음 이제 포지션 와이드 피드포드 네트워크의 디멘전은 3072차원으로 기존의 트랜스포머보다 살짝 높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활성 함수를 이제 델루로 사용하였으며, 학습시 L2 정규와 그다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포지션 인코딩을 사인과 코사인 함수, 이 주기 함수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얘를 그냥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nn 파라미터로 대체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프리트레인 디테일스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인 튜닝 디테일스에서는 제가 아까 위에 로스에서 두 개의 로스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스케일링을 진행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람다 값을 0.5로 주어가지고 아까 그 스케일링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인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면 12가지의 이제 쿠퍼스에서 9개의 이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소타를 달성하였고, 비교적 이제 되게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데이터 너무 작다 보니까 모델의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언스퍼바이드 프리트레이닝을 미리 진행함으로써 되게 작은 데이터 세트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좌측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레이스와 멀티 NLI라는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됐다는데, 이제 프리트레이닝된 GPT 레이어를 몇 개를 가져올까 했는데, 이제 많이 가져올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GPT의 각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GPT-1의 이제 프리트레이닝만으로 제로샷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얼마나 수행할까 이제 관찰하는 것인데, 확실히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많이 할수록 이러한 각종 태스크에 대해서
LSTM보다 이 점선이 LSTM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할수록 트랜스포머가 비교적 같은 LSTM의 모델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이제 제한적인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 첫 번째로 이제 LM 목적 전체 GPT-1에 대한 성능 평가와 그다음 제가 설명했던 보조 목적 함수, 랭귀지 모델링 보조 목적 함수가 없을 시 그리고 LSTM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이런 보조적인 목적 함수를 달게 되면은 큰 데이터셋에는 도움이 되지만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구조를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제 단순히 LSTM으로 이제 대체를 하였는데 확실히 트랜스포머 구조가 좀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난 프리트레이닝 없이 바로 태스크로 파인 튜닝을 했는데 이때 성능이 14.8% 정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컨클루전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 네, 오픈 AI에서 이제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한 모델을 만든 것 같고 확실히 트랜스포머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트랜스포머 구조를 채택하고 LSTM과 비교를 하면서 좀 더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이점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확실히 이제 이것도 엘모와 같은 연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모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가져간 것이 눈에 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마워요. 발표해줘서 그 질문과 코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파라미터가 옛날 거라서 뭐 GPT-1이라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쪽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제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발표를 뭐 언제 할진 모르겠는데 방학 때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 전에 해야 되는 막 다양한 비디오 생성, 3D 생성에 대한 좀 발표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쪽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버트 나온 다음에 어댑터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대비 얘는 지금 사실상 풀 파인 튜닝에 이제 서브 태스크에 대한 지금 억실리어리 로스를 달아가지고 하는, 결국은 전체를 생으로 통짜로 파인 튜닝하는 형태인데, 이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GPT-2 같은 애들도 약간 부분적인 어떤 패럴럴이나 시리얼라이즈 된 어떤 추가 레이어에 대한 파인 튜닝에 대한 게 들어가나요? 제가 GPT-2까지는 이제 논문 리뷰를 진행을 하였는데 GPT-2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그런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뭔가의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새는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표현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내릴 때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풀 파인 튜닝 갖다가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가나요? 네, 풀 파인 튜닝.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결국은 뭐 본인도 쓰고 있겠지만 로라라든가 로라 계열 쪽 있죠. 로라 계열. 네. 이 로라 계열이 맨 처음에는 이제 저기 GPT-3랑 그쪽 언어 모델에서 나왔는데 동작을 약간 영상 쪽에서 더 잘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그러니까 LLM 쪽에서의 그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쪽을 결국은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그쪽은 그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될 때 뭐 따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없으세요? 어, 질문은 아니고 거기 아까 발표한 데 올라가 보면은 결국 두 개의 로스로 해가지고 0.5씩 해가지고 평균 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게 저걸 들으면서 내가 든 생각이 결국 컨티뉴얼 러닝하고 좀 개념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물론 뭐 데이터 양이 작을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새로운 텍스트를 학습함으로써 기존에 학습했던 것이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프리딕션 해주는 거를 유지해 준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L3에서 L1하고 L2를 람다 0점으로 해줘가지고 거의 평균 효과, 근데 이쪽에 1 마이너스 람다는 없네. 어떻든 평균 효과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렇게 해줬다면은 L1을 0점으로, 람다를 0점으로 하고 L1을 적용시켜줬다면은, 그러네. 프리딕션을 0.5 정도로 유지해주고 새로운 슈퍼바이즈드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켜 줬네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질문의 요점은 내가 내 느낌으로 그냥 설명만 들었을 때 에런 로스를 람다 0.5에서 놓준 이유가 결국 이제 물론 지금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해가지고 어떤 재앙적 잊어버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에런을 넣어준 게 결국 여기 랭귀지 모델에서도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려고 넣어준 건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GPT 1, 2는 공부를 전혀 한 적 없고 GPT 3는 챗 GPT는 조금 봤는데 조금 봤어요, 진짜 조금. 뭐 들여다본 게 아니고 이제 저렇게 설명한 거 조금 봐가지고 제대로 이해는 못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제로샷 러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맨 처음에 내가 이제 챗GPT 나왔을 때 엄청 놀란 게 새로 학습을 하지 않고 제로샷,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로샷이 된다라는 거에 너무 놀랐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든 GPT 1, 2에서는 저걸 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목적이 명확하게 뭔지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그게 질문이에요. 그 솔직히 저도 이 논문에서 그걸 왜 했는지 나오지 않고 아까 이 제안 연구에서 그 보조 복지 컴수를 그러니까 로스를 결합하지 않았을 때를 테스트하긴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큰 데이터에 도움이지만 작은 데이터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주장한 근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교수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큰 데이터 말씀하신 셋은 대로 그 네,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때문에 넣은 거 맞고요. 그냥 저희가 아는 어떤 그 레귤러라이저 0.5라는 숫자는 사실 이제 얘는 아마 오토ML로 그냥 찾았을 거고 저희 예전에 왜냐면은 저 텀이 없으면 저 오토 리그레시브 하는 텀을 맥시마이즈 하는 저희 원래 GPT 학습 텀이잖아요. 그 그렇죠. 없으면은 기존 거 잊어버릴 거니까 그냥 당연히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적당히 좀 넣어주긴 해야 될 텐데 얼마나 넣어줄 거냐 0.5라는 수치나 아마 오토 ML로 나왔을 거고 뭐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페널티가 맞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제로샷도 유지하고자 뭐 넣은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파인 튜닝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네 가지. 네, 여기서 첫 번째는 분류 문제니까 어, 분류를 뭘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분류라는 건 문장 분류인데 무슨 뭐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건가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 분류잖아요. 문장의 뭘 분류? 주로 이쪽 파인 튜닝 분야에 쓰는 게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맞더라고요. 그랬죠?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저 주로 있고 두 번째 게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인테일먼트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저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쪽에 저거 채우는 거 아닌가요? 저 파트? 하이포테시스 채우는 거랑 다른 그건가요? 저거는 저도 모르는 약간 서브 태스크인데 아마 프레미스하고 하이퍼세시스 이게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두 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전제랑 가설이 넣었을 때 이게 리니어층을 페어가 통용해서 맞냐 안 맞냐 요거 보는 거 아닐까요? 네, 전제가 아, 가설에 맞냐 안 맞냐 아, 아, 그런 거죠. 아, 이게 그건가 보다. 그 뭐야? 맞아.
파인 튜닝 할 때, 맞아. 문장 두 개가, 그러니까 문장이 바로 다음 문장인지 아닌지, 말하자면, 일종의 무슨 아주 파인 튜닝이 아니고, 그걸 하더라고요. 진짜 프리 트레이닝 할 때도 테스트, 뭐죠? 이거 거기서 하지 않았나? 거기 어디지? 버트에서 거기, 했다는 그거 버트에서도? 그 테스트 비슷한 것 같은데. 버트에서 얘기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장이 말하자면 연속된 문장이냐 아니냐, 그죠? 앞이 네. 프레미스고 그다음 맞아. 그것 때 true or false가 리니어로 나오겠죠 거기선. 그리고 similarity는 이것도 조금 애매해.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두 개의 문장이 유사도를 측정한다. 앞에 거든 뒤에 거든. 근데 유사도가 텍스트 1, 2를 바꿔서 집어넣었으니까 유사도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구나. 항상. 그러니까 많이 유사하던 덜 유사하던. 저게 그쪽 태스크가 저런 거 써요. 그 서머라이제이션 쪽 있잖아요. 그런가요? 서머라이제이션 쪽에 이제 레이블이 있고 요약된 거를 갖다가 해서 시밀러리티 로그 스코어인가? 로그 스코어로 이렇게 ROGUE 스코어로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재는데 그때 저거 많이 씁니다. 저희 프리시전 리콜 그거 해가지고 예. ROGUE 태스크가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실제 원래 요약에 대한 정답이랑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기사를 보고 요약한 그 한 문장이랑 이렇게 추론된 그 한 문장 유사도 할 때 보통 저런 태스크 많이 쓰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 인테일먼트, 시밀러리티, 멀티플 초이스. 나는 솔직히 약간 궁금한 게 뭐 이런 게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건 그냥 말하자면은 진짜 복불복으로 이런 걸 해보자라고 나온 건지 이 언어에 있어서 논리적인 체계가 언어를 더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프리트레이닝은 다음 단어 예측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단어 예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하이 오더 그러니까 조금 상위 개념으로 요거를 학습시킨 건데 이 상위 개념이라는 것의 클래시피케이션과 인텔먼트와 시밀러리티와 멀티플 초이스가 가장 말하자면 대표적인 네 개의 꼭지인지 진짜 논리적인 설명을 할 때 아니면 그냥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막 한 건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어학자들 측면에서의 인풋인지 그 부분은 조금 왜냐면 자꾸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하는 파인 튜닝이 전혀 근거는 없지 않다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네 개일까 말하자면은 언어에서의 그런 논리 체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의심이 가요, 항상. 그냥 예제로 4개를 그리면 써놓은 것 같고 아까 실험 결과에서는 뭐 14개인가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제가 잘못 예. 이해했나요? 12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데이터셋을 지금 예제로 얘네가 어쨌든 이런 대규모 LLM은 프리트레인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이 된다 이제 하려다 보니까 저 글루에 포함되는 어떤 다양한 태스크들을 이제 주로 이제 뭔가 그냥 스탠다드처럼 쓰는 데이터셋들이 있잖아요. 그거 쓰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쓴 걸 거고 아마 뭐 자연어의 특성에 대해서 고려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영상에 대해서 뭐 프리트레인 모델 만들면은 갖다 뭐 슈퍼 레졸루션이나 뭐 인페인팅이나 뭐 하듯이 그냥 근데 걔네가 뭐 영상을 이해하기 위한 뭐 좋은 그거는 아니듯이 그렇죠. 파인 튜닝 잘 된다 보여주려고 그냥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아무거나 쓴 것 같습니다. 저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저 파인 튜닝한 4개 작업을 챗GPT로 한다 그랬을 때는 파인 튜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프롬프트 러닝에 의해서 예제 만들어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제로샷으로 처리해버리고 프롬프트 러닝도 쓰면서 처리해버리면 슈샷이나 제로샷 위주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GPT2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GPT-1에서는 제로샷을 생각 못해서 그 실험한 결과가 없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사실 GPT-1에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미처 제로샷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못해서 실험 안 한 것 같고, 결국은 GPT-2나 3에서는 저렇게 따로
뭐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해가지고 파인 튜닝 할 필요 없이 프롬프트 러닝으로 해서 하면 다 한다. 뭐 그런 거죠? 네, 간략적으로는 GPT-1은 그렇게 제로샷을 중점에 두진 않고, 솔직히 GPT-2부터 이제 제로샷 위주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질문의 핵심은 결국 GPT-3 이상부터는 굳이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 저렇게 파인 튜닝을 새로 할 필요가 없다. 네. 아, 저렇게 근데 재본된 건 안 했지만은 파인 튜닝은 반드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좋은 문장으로. 그러니까 그 어, 인스트럭션 그 파인 튜닝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는지는. 그러니까 챗GPT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적용했는데 그 네. 이유는 GPT는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이라서 얘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했죠. 근데 그러니까 답변하는 형식을 알려주려고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에 충실한 답을 하도록 하는 파인 튜닝은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지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저거가 뭐 대표적인 건지 아니면 포 이그젬플인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질문 답변하는 것도 일종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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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근데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GPT 자체가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이라는 걸로 프리튜닝 했기 때문에 얘는 파인 튜닝 하지 않으면은 질문 Q&A의 성능은 되게 낮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인 튜닝 한 건데 그렇죠. 아까 보여줬던 네 개의 작업은 얘한테 이해만 시켜도 충분히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 한 걸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 네 개 정도의 작업은 파인 튜닝 없어도, 그러니까 GPT-3라든가 이런 높은 데에서는 프롬프트 러닝으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 저의 추측. 예, 예. 예. 그러니까 그쪽의 연구 분야가 결국은 연구 분야에 대한 건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네, 이것도 네. 한 1년 넘은 건데 그다음 한 1년 전쯤에 이제 그 어떤 LLM을 이제 파인 튜닝 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뭐 영상하고 이제 결부가 돼 있으니까 로라처럼 이제 로우 랭크로 해서 뭔가 그 본체는 안 건드리고 예전에 저 컨트롤렛 했었잖아요. 컨트롤렛. 네. 그것처럼 뭔가 뭐랄까 서브 레이어가 약간 옆에 더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약간 요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그 정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컨텍스트 러닝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네. 뭔가 프롬프트를 갖다가 음. 뭐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의 트랜스포머 어텐션 레이어가 그 피드 포워드만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역할을 한다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그러니까 뭔가 파인 튜닝 같은 거 학습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프롬프트를 이렇게 뭔가 하면은 얘가 막 답변을 이렇게 바꿔서 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퓨샷이든 제로샷이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네. 대로 퓨샷을 우리가 그 예제를 프롬프트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렇죠. 질의응답처럼 그냥 할 수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또 아예 따로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인콘텍스트 러닝에서 저희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프롬프트 튜닝이라 그러죠. 프롬프트 튜닝. 그러니까 뭐 P튜닝이라든가 그런 기법들에 대한 갈래가 또 있는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제 기억에 하나 뭐였더라? 그 아예 옵티마이저에 결부시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는데 레이어나 프롬프트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아담이랑 엮는 거예요. 아담이라든가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담 W라든가 요새 많이 쓰는 애들. 걔랑 엮어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왜냐면 언어 모델 쪽은 뭐 뭐 다들 아시겠지만 LLM에 대해서 이제 건들지를 못해요. 이거는 너무 그 대형 그 그렇죠. 회사들이 다 내놓는 거를 이제 어떻게 파인 튜닝을 잘하고 어떻게 서빙을 잘하냐로 연구 영역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인 튜닝을 어떻게 내가 하는 태스크에 이렇게 갖다 쓸 거냐에 대해서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연구 분야로 이렇게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요새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계속 뭐가 막 나오긴 하니까. 근데 적어도 뭔가 그 아까 말씀하신 인 컨텍스트에서 이제 프롬프트 갖다가 하는 것도 약간 파인 튜닝의 일종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설명한 아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쪽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자연어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그 첫 번째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는 영상에서도 중요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사실 그 옵티마이저 방법보다 그 인콘텍스트 러닝 같은 애들 있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 네. 근데 그거가 이게 뭐야? 약간 저는 그게 이게 뭐야 싶은데 또 그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궁금하긴 한데 제가 굳이 보고 싶지는 않은 그쪽이어가지고 누가 알려주시면 뭐 감사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프롬프트 러닝 하셨지 않나요? 지 교수님?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죠. 예. 아, 그, 러닝이 아니고. 그쪽으로 지금 그 시리즈가 지금 계속 나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궁금한 건데 예전에 오이석 교수님이 포워드 모델 해주신다 그랬는데 했나요? 제가 안 들은 때 했나요? 안 했어요, 아직. 뭐 안 아, 했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그 네, 딱히 안 그 했어요. 이후로 이렇게 각광받지 못해가지고 아, 그죠? 각광받지 못했어요? 예, 신박하긴 했는데 지금 손으로 각광받지 들고 못해서 있어.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네요. 네, 어떻든 오늘 아주 그리고 그냥 유익한 또 하루가 됐네요. 일단 녹화 김태민 기능 학생이 끝냈습니다. 흑기사 역할을 잘